showed me something. Sunnier sky, baby. You gave me wings and now I'm ready to fly beyond love. Beyond love. 네, 방금 들으신 차량은 카오디오 튜닝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혹시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음악 소리가 조금 답답하다, 보컬이 잘 들리지 않는다, 저음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은 카오디오 튜닝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스피커, 앰프, 방음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내 차량에는 어떤 튜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스피커. 카오디오 튜닝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종류는 기본적으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서브우퍼가 있는데요. 스피커는 크기에 따라 내는 소리의 역할이 나뉩니다. 작은 스피커는 보통 고음을, 큰 스피커는 저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트위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트위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트위터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스피커로 심벌즈 소리나 현악기의 고음역, 보컬의 숨소리 같은 디테일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미드레인지입니다. 트위터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미드레인지 스피커입니다. 미드레인지는 중음역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보컬의 목소리, 그리고 기타, 피아노 같은 사운드를 출력해 줍니다. 네, 그리고 미드우퍼입니다. 미드우퍼는 저음역을 담당하는 스피커입니다. 드럼, 킥, 베이스와 같은 묵직한 저음을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둥, 둥 울리는 사운드는 이 미드우퍼와 서브우퍼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우퍼는 가장 낮은 저음을 담당하는 스피커인데, 네, 이렇게 서브우퍼를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용 스피커 중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브우퍼는 초저음역을 담당하는데요. 일반 스피커로는 재생하기 어려운 깊고 묵직한 저음을 표현해 줍니다. 영화관에서 느껴지는 웅장한 저음이나 EDM, 힙합 음악의 묵직한 베이스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미드우퍼랑 비교한다면, 미드우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둥, 둥 이런 저음이라면, 이런 서브우퍼들은 옹 약간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브우퍼는 대부분의 일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 상위 오디오 옵션이나 별도의 튜닝을 통해 추가하게 됩니다. 이 서브우퍼 하면 보통 커다란 상자 같은 제품들이 유명해서 트렁크 공간이 넓은 차량에만 설치가 가능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요즘은 초코파이 박스만한 컴팩트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SUV가 아닌 세단이나 스포츠카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각 스피커마다 담당하는 음역대도 나뉘는데요. 트위터는 보통 3000Hz 이상의 고음을, 미드레인지는 300에서 4000Hz까지의 중음, 미드우퍼는 80에서 500Hz의 중저음, 서브우퍼는 20에서 80Hz의 가장 낮은 저음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피커를 튜닝하느냐는 듣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컬 위주의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면 트위터나 미드레인지와 같은 중고음 영역을 보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힙합이나 EDM처럼 저음이 중요한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면 미드우퍼나 서브우퍼를 통해 저음을 더 살려주는 쪽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위터는 고음, 미드레인지는 중음, 미드우퍼와 서브우퍼는 저음을 담당하면서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떠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에 따라 세팅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오디오 튜닝은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스피커를 교체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차량에 달려있는 순정 스피커도 기본적인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한정된 원가 안에서 차량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순정 스피커를 보면 비교적 작은 마그네틱이나 가벼운 진동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재질로 되어 있죠, 보통. 반면 애프터마켓 스피커는 보다 좋은 재료와 구조를 사용하여 음질과 내구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체하면 보다 선명한 보컬과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출력도 엄청 많이 좋아지죠. 만약에 본인이 카오디오 튜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볍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면서도 진짜 체감이 확 된다 싶은 제품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알파인 컴포넌트 제품입니다. 2웨이 제품으로 트위터랑 미드우퍼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트위터와 미드우퍼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고음의 선명함과 저음의 풍부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오디오 튜닝을 접하는 분들께서는 이 제품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스피커가 비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거는 수천 수억 개까지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고정 링크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서 비용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DSP 앰프. 물론 스피커 교체만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보다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DSP 앰프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SP 앰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DSP 앰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DSP 앰프는 쉽게 말해 차량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운전자 기준에 맞게 정리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음악을 재생하더라도 차량마다 스피커 위치가 다르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답답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DSP는 이런 부분을 보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앰프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피커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라면 이 DSP 앰프는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DSP와 앰프를 따로 구성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작업이었는데요. 공간도 물론 크게 많이 필요했고요. 최근에는 DSP와 앰프가 하나로 합쳐진 DSP 앰프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신차, 그러니까 출고한 지 한 10년 이하의 차량들이라면 스피커가 딱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작동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신차인 경우에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보다 DSP 앰프를 설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스피커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보다 큰 변화를 체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DSP 앰프는 차량의 채널 수, 즉 스피커 개수에 따라서 앰프에 맞게 장착을 해줘야 되고 채널 수가 올라갈수록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그 채널 수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DSP 앰프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블로그나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중반, 그러니까 뭐 4,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제품에서는 100만원 중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 방음. 마지막으로 방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음 시공은 옵션이라기보다는 카오디오 튜닝의 기초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홈오디오를 설치해놔도 집안 창문이 다 열려있고 벽이 흔들리면 소리가 사방 곳곳으로 다 새어나가서 좋은 사운드를 듣기 어렵겠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품의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해도 도어 안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소리가 새어나가면 기대했던 만큼의 음질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스피커는 도어 안쪽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도어 내부에는 부품도 많고 배선도 많고 창문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틈과 진동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재생하면 도어 자체가 함께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공진이 발생하면서 음질에 영향을 주게 돼요. 방음 작업은 이러한 진동을 줄여주고 도어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스피커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DSP 앰프를 설치할 때도 방음 작업을 기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스피커나 앰프를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방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했던 것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닥, 트렁크, 휀더 등 차량 전체 방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전체 방음을 하게 된다면 음질 개선뿐만 아니라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 소음이나 외부 소음을 줄여 차량의 정숙성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음 시공은 카오디오 튜닝 목적이 아닌 정숙성을 목적으로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방음 작업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보닛이나 아니면 대시보드 안쪽에 그렇게 방음을 해서 이제 외부 엔진 소음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이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원하시는 목적과 세션에 맞춰 적합한 작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피커, 앰프, 방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고성능 블루투스 리시버를 추가해서 DSP 앰프가 설치됐으면 고성능 블루투스 리시버를 부착해서 스마트폰과 바로 직결해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원 퀄리티를 정말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메인 배터리와 앰프 사이에 캐패시터를 연결을 해서 앰프가 실질적으로 이제 큰 출력을 내야 할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계속 이제 잘 밀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슈퍼 캐패시터고 그런 걸 연결해서 강력한 저음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 유닛이 고장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헤드 유닛 교체를 통해서 편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사운드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들은 차량 구성과 필요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안내해드린 스피커, DSP 앰프, 방음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내 차에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고민되신다면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견적 문의를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걸면 막 끈질기게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카카오톡으로 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